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89번째 시간으로 차의 길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의 길, 이창숙. 디지털 시대에 조금 느리고 오래된 전통점으로 여기는 다도, 우리는 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다도라 하면 일본식 다도를 연상하거나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다도란 무엇일까? 어떤 이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반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내면적인 정신의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내면이든 외형이든 따뜻한 차 한 잔은 아름다운 향수처럼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임에는 분명한 듯하다. 차는 중국 고대 사망 중 한 명인 신농씨가 처음 찻잎을 발견한 이래 그 위상은 어떤 기호 음료보다도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에게 차는 계문 칠건사라 하여 아침에 문을 열면 마주하는 것으로 7가지 땔감, 쌀, 기름, 간장, 소금, 간장, 식초, 차 생활 필수품 중 하나로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다. 차로서 친구와 담소를 나누고 손님을 접대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의 차를 마시는 음용법은 지역적으로 다르고 민족성과도 관련이 있다. 과연 다도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먼저 중국 고대의 다도는 당시성 교연 720에서 793 선사에서 찾기도 한다. 그는 중국의 다성 유구 733에서 804의 교우이며 시성이다. 그의 시 엄다가 초채석사군을 보면 올라라 친구가 섬개의 차를 보내니 금빛 어린 찻잎을 골라내어 금솥에서 만든다네. 어린 자기의 눈처럼 흰 향기로운 분말을 만드니 어찌 신선들이 마신다는 옥로와 같지 않을까. 한 잔을 마시니 어리석음이 씻겨져 마음이 홀가분해져 온 세상이 풍성하구나. 두 잔을 마시니 정신이 맑아져 갑자기 비가 내려 먼지를 씻어낸 듯하다. 석 잔을 마시니 바로 도를 깨달아 어렵게 번뇌를 깨고자 힘쓸 필요가 있겠는가. 교연은 올나라 사람이 보낸 성게의 차를 금빛 찻잎에 비유하며 금솥에서 차를 만들어 마신다고 할 만큼 참으로 차를 귀하게 여긴 듯하다. 자기에 잠긴 차는 신선히 마시는 옥로에 비유될 만큼 맑고 깨끗한 것으로 한 잔을 마시면 어리석은 마음이 식혀져 마음이 홀고분해지며 두 잔을 마시니 비가 내려 먼지를 씻은 듯 정신이 맑아지고 석 잔을 마시니 애써 번뇌를 씻고자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차를 마시면 도를 깨닫는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맑고 고운 옥로와 같은 차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정신을 맑게 하는 차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스스로 속고 있다며 걱정을 하는 식구도 있다. 필탁이 야밤에 술독주의를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스럽고 술김에 지은 도연명의 시가 웃었구나. 필탁은 동진시대에 이불왕을 지냈으며 술을 무척 좋아했던 사람으로 술을 훔쳐 마시다가 관원에게 잡히곤 했으며 술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교연은 술보다는 차를 마시는 것이 완전하고 참된 것이며 정신을 맑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마도 섬기에서 보내온 차가 그의 번뇌를 씻기에 충분했던 모양이다. 고려 왕실 달해. 고려 때 차는 중국 송대의 영향을 받아 단차가 유행했다. 차의 재배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다소를 설치했다. 사원 주변에는 차를 제조하여 바치던 다촌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다소촌이라고도 했다. 이렇듯 고려는 차를 직접 생산하였으며 왕실과 사찰의 각종 행사와 하사품으로 차가 활용되었다. 황실용 차를 만드는 어차원은 10세기경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에 의하면 차는 약, 향 등과 함께 왕의 하사품으로 각각의 신분에 따라 지급하였다. 황실과 성녀, 문사, 일반 백성에까지 보급이 되었다. 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도 개경에는 다점이 형성되었다. 다방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조정의 다리를 거행할 때 주관하도록 했으며 왕의 순행이나 명찰, 잡내 등에 동행하면서 다리를 받들도록 했다. 즉 다군사를 두어 외부 행차에서 차를 끓이기 위한 화로와 차를 나눠 메고 갔다. 다방 관원은 이 밖에도 궁궐에서 거행하는 다양한 다리에서
진다의식을 주관했다. 설날의 원해, 즉 정월의식에서 왕의 만수문광을 기용하는 다음과 같은 달에도 있었다. 다방에서 먼저 차를 올리고 다음에 술을 땅에 뿌린 후 태자의 영공 제신들은 왕 앞으로 가서 동쪽에 가까이 서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이렇게 자술 등이 차례로 절차에 따라 행해졌다. 왕자가 태어났을 때의 축하의식이나 백관들을 위한 연회의식에서도 달해가 행해졌다. 특히 백관연회에서 관직에 따라 자리를 배석하고 다방에서 차를 주관하며 을의 중간에 음이라고 외치면 차를 마셨다. 이 과정에서 음악이 있었고 차와 술, 향 등이 차례로 올려졌다. 왕실의 의례만이 아닌 중요한 국사를 논할 때 왕과 대신들 사이에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다. 성균관에서는 정기적인 달해가 고려말까지도 있었다. 다음은 고려 초 왕실에서 차가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왕께서 공덕제를 베풀고 혹은 몸소 차를 갈고 맥차를 연마한다고 하시는데 전하의 몸이 비례해질까 염려됩니다. 이는 최성로 927에서 989가 성종 원년 982년 왕명에 따라 올린 시무 28조 중 2조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공덕을 쌓기 위해 성녀들에게 식사를 공양하는 뷔페에서 왕이 직접 차를 준비했던 것 같다. 맥차는 이런 몸 어린 찻잎을 따서 만든 아주 귀한 차로 단차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최성로는 백성의 기름과 피를 짜내어 제를 베푸니 부처의 신령함이 있다면 어찌 절거이 공양에 응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러한 폐단은 광종에게서 시작되었으며 몸소 차를 가는 것은 왕의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왕이 몸소 차를 준비하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고급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고달픔을 간접적으로 말한 듯하다. 그 후 성종 8년 최성로가 세상을 떠난다. 고려사 전료에 의하면 그는 누차 사직을 올렸으나 그럴 때마다 왕은 윤호하지 않았다. 이때 병으로 죽으니 그의 나이 63세이다. 왕이 설파하여 그의 공헌과 득행을 표창하고 태사로 추정했다. 부위로 배 1000필, 밀가루 300석, 갱미 500백, 유향 100냥, 내원차 200각, 대차 100건을 내렸다. 하사된 내원차는 고려에서 만든 단차이다. 이렇게 왕실에서 주관하는 을에서는 차를 공양하는 절차가 있었다. 이러한 예법은 자연스럽게 민가에 유입되어 제사에 차를 올리는 풍습이 되었다. 차례라는 말도 차츰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